안녕.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그런 눈으로 보니. 자, 오늘 테스트한 요 지문 한번 볼게요. 어렵죠? 가를 봤을 때는 두꺼비 파리를 물고 이거 나 아는 건데 하다가 나를 보고는 얼굴빛이 싹 변했죠. 뭐가 이렇게 긴 게 있어? 요게 고전시가인데 가사라는 거예요. 가사. 그러니까 시조가 4원건데 그 시조를 계속 길게 쭉쭉 늘어쓴 게 가사라는 건데 거의 대부분 고전시가 작품에서 수능 볼 때는 시조 아니면 가사가 70% 이상 나와요. 그래서 고전시가의 흐름 할 때 가사하고 시조가 고전시가의 70% 이상 차지하니까 이거 많이 알아야 돼요. 자, 가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두터비 세모, 파리 동그라미, 두어미 밑줄. 두터비가 탐관원이죠. 파리는 피를 입은 백성이고 두엄은 재물이라고 했죠. 기억나죠?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엄 뒤에 치다가 앉아 걷는 바라보니 백성골은 외세일 수도 있고 중앙관일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그라미도 되고 세모도 돼요. 좋으면 동그라미, 나쁘면 세모. 중앙관리가 떠있기를 가슴이 끔찍하여 불떡 뛰어내렸다가 두엄 안에 자빠지고라고 했죠. 자, 바로 이 부분은 누구의 이야기? 관찰자의 시선에서 본 거고요. 이제는 관찰자에서 이제 두꺼비로 바뀝니다. 이게 아이러니 했다고 그랬죠. 맨 마지막 종장은 두꺼비의 말입니다. 모처럼 다행히 날쌘 나였을까 망정이지 애를 질 뻔하게라 멍들 뻔했구나 이렇게 나오죠. 자, 나버는 고공가인데 선생님 나중에 여러분들 그 고전시가를 배우는데 보통 고전시가 작품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특강하기는 하는데 동영상을 다 찍어본 게 있어요. 그걸 여러 번 봐야 돼요. 그림 하나 그려놓으면 이 사람이 화자예요. 화자가 앉아서 뭐를 꼬느냐? 새끼로 꼬아요. 새끼줄로 이렇게 집신 만드는 거. 직접 본인이 솔선수범하면서 새끼줄을 꼬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판합니다. 누구를 비판하느냐? 서로 치고 받고 그림 그리세요. 서로 치고 받고 싸우는 고공들을 비판합니다. 고공은 다른 말로 하면 머슴입니다. 머슴은 순우리말이고 머슴을 한자어로 하면 고공이라고 해요. 고공. 그러니까 집에서 부리는 하인들이죠. 그래서 집주인인 화자가 집에 있는 누구에게 머슴들에게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뭘 비판하느냐? 얘네들이 무슨 다툼을 할까? 바로 자기 자신의 이득권 싸움, 자기 자신의 이익 싸움. 다시 말하면 얘네들끼리 서로 당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단끼리 서로 쟁투하고 단끼리 서로 싸워요.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서 싸우는 게 머슴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집주인이 머슴들한테 뭐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 알고 보면 이건 머슴이 아니라 별표 뭐에 대한 이 사람은 나라의 큰 머슴들, 즉 신하를 얘기하는 거죠. 나라의 머슴이 신하를. 그래서 당시 당파 싸움, 당쟁을 일컫고 있는 노론, 소론, 서인, 동인 이렇게 나누어서 당파를 일컫고 있는 신하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걸 전체 조선의 어떤 큰 그 내용들을 국가를 어디에다가 가정에다가 그러면 빗대서 이걸 유추해 봤는데 국가에 있는 요 신하들을 가정에 있는 머슴에다가 빗대서 제발 싸우지 좀 말고 기득권 다툼하지 말고 제발 열심히 노력해서 백성들한테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읽어보면 훨씬 쉬워요. 고공가 나오면 요 그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2019년에 뭐가 나냐면 고공답 주인가가 이렇게 수능에 나왔어요. 얘가 고공가잖아. 머슴 보고 얘가 비판하는 거잖아. 고공답 주인가는 수능에 나온 고공답 주인가는 반대입니다. 머슴이 그럼 집주인 너는 잘했니? 하고 집주인한테 따로 반문하면서 비판하는 게 고공답 주인가야.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여기가 나는 조선수범하고 있으니 나는 생기줄 보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제발 기득권 다툼. 여기서 기득권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옷과 밥을 다투는 옷과 밥 다투는 좋은 옷, 좋은 밥 서로 다투고 있는 거죠. 그로부터 6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당, 야당, 무슨 더불어민주당, 국민이 서로 맨날 싸우고 있고, 이재명, 유승 맨날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당파가 당쟁이 깨버리겠죠. 내용 빠르게 볼게요.
요 사이 고공들은 생각이 없지 아주 없어. 요즘 고공, 즉 머슴들, 즉 신하들은 생각이 없대요. 그러면 고공은 요 사이 고공은 동그라미가 세볼까? 세봅니다. 요즘 고공은 세봅니다. 생각이 없다. 요즘 고공들은 백성을 위하는 생각이 어찌 아주 없어. 밥사발이 크고 작은지, 겨울 옷이 좋고 나쁜지 관여를 했고, 요게 뭐니? 요게 기득권 싸움이죠. 당쟁하는 거죠. 서로 좋은 옷, 서로 좋은 밥사발이 큰지 작은지, 겨울 옷이 좋고 나쁜지, 서로 좋은 것만 서로 가지려고 하는 기득권 다툼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마음을 다투는 듯 우두머리를 시샘하는 듯 질투하는 듯 무슨 일에 감겨들어 흘깃할깃 하느냐는 서로가 서로 보고서 눈을 이렇게 흘깃할깃야 이러면서 안 좋게 쳐다보는 거죠. 너희네 일 아니라고 해도 시절조차 사나워서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부러지게 되었는데 엊그제 화강도 세모 우리 집에 들어온 강도들이죠. 뭘 의미할까?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치면 바로 외적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임진왜란 이후에 쓴 거거든요. 외적. 엊그제 외적들에게 가산이 탕진하니 즉 조선 팔도가 다 유린되었으니 집은 불타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중작하고 그 뒤부터는 이제 뭐니? 고공들 싸우지 말고 열심히 일하자. 7월 7석에는 호미를 싣고 김담의 후에 잡초를 다 뽑으니 새끼 고기는 누가 잘하고 사업은 누가 잘 먹는지 보자. 너희 제주를 헤아려 제각기 맞다 하라. 가을거제 추수가 한 이유는 집 짓기를 아니하겠다. 집을 짓자. 집은 내가 지을 테니까 우은 땅판입니다. 땅 파는 것은 네가 묻어라. 자, 형광펜 있나요? 없으면 반사물 그대로 형광펜 들고 집은 내가 지으면 우은 네 묻자. 그 다음에 형광펜으로 비춥니다. 너희 제주를 내가 침략하였노라. 형광펜으로 비추. 너희 제주를 내가 침략하고 있다. 이 말은 뭐니? 너희들 제주 많잖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얘기잖아. 고공들 너희들 제주 많잖아. 내가 침략하고 있다. 그리고 형광펜으로 밑줄이니까 답이 그거죠. 42번 뒤에 많은 학생들이 이거 틀렸는데요. 42번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하는 대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공가는 전란으로 인해 황폐진 나라를 재건하기로 이뤄서 지어진 이 전란이 임진왜란이 있죠. 국가 정치를 한 집안 농사일에 비유하여 공무원, 관료 사이의 단편을 보여주고 있는데 2번 볼까요? 뭐가 틀린지 딱 보이죠. 너희 제주를 내 침략하였노라. 고공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잖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답이 왜 2번인지 보이니? 틀려도 돼요. 왜 틀렸는지만 알면 되고 다음부터는 안 틀리면 되죠. 너희 제주를 내가 침략하였노라. 그런데 42번에 2번에 나가 고공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봐? 아니죠. 제주를 침략하고 있으니까 인정을 한 거죠. 답이 왜 2번인지 알겠니?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너희 제주를 내가 침략하였노라. 너희도 먹을 일을 제발 분별을 좀 할래? 멍석에 별을 넣는다고 한들 좋은 해에 구름이 끼어 햇빛을 언제 볼 수 있겠니? 방아를 못 쳤거든 거치나 거친 올벼 옷 같은 백미가 될 줄 누가 알 수 있었겠니? 내가 너희 고공들 데리고 새 살림을 살자고 하니 엊그제 왔던 도적 아니 멀리 지금 외적들이 아직 멀리 갔지 않다고 하는데 아니 너희는 귀와 눈이 없어 저런 줄을 모르느냐? 전쟁 준비 화살은 제쳐놓고 왜 기득권 다툼 당쟁 옷방만 다투냐? 아니 내가 너희를 데리고 죽게 했니? 굶주리게 했니? 죽조반은 뭐냐면 자 죽조반은 잘라볼까요? 잠깐만 얘들아 이거를 연습을 할게요. 죽조반을 자르면 조반과 죽으로 나누면 돼요. 조반이 뭐냐면 아침에 여러분들 호텔 가서 엄마랑 여행 갔을 때 아빠랑 여행 갔을 때 호텔에서 아침에 조식이 나오죠. 조반할 때 반자가 무슨 조자냐면 밥반자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일회용 중에 햇반 있죠, 햇반. 햇살로 만든 밥이 햇반이거든. 그래서 밥인데 아침밥이야, 아침밥. 근데 아침밥을 뭐를 먹어요? 죽을 먹는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부담되는 거 먹기 싫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고기 먹는 거 딱 두 사람이잖아. 강호동이랑 세미랑. 아침 눈 뜨자마자 막 어제부터 치킨 어딨어? 새벽 5시 반에도 치킨 먹어요. 고기 좋아하니까. 근데 우리가 소화력이 좋아서 그렇지. 아침에는 죽을 먹는데 이 아침에 먹는 죽을 내가 너희들한테 아침 저녁으로 더 먹였거든. 형광펜으로 있죠. 은혜 형광펜으로 있죠. 은혜까지만.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왜 제일 저도 다투는 그 일만 하려 합니다. 죽조반이 뭐니?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는 뭐니? 은혜죠. 형광펜을
쳤다. 은혜라고 했다. 죽주반은 은혜예요. 제일만 서로 다투려고만 하니 생각 있는 새 일꾼을 어느 때 얻어서 내가 집 일을 마치고 시름을 잊을 수 있단 말이던가. 너희 일을 애달파하면서 속상해 하면서 새끼줄 한 사이 다 꼬았다. 내가 솔솔수범하면서 새끼줄 다 꼬았다. 집주인이 나도 이렇게 솔솔수범하면서 새끼줄 꼬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너희는 일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제주에 있는 너희들이 왜 이렇게 자꾸 옷밥 다툼만 하느냐. 고공들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다음 같은 경우는 수필이 되어 있다. 그림을 쫙 그리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맨 처음에 뭐라고 나오니? 물이 하나의 국가라면 용은 용 여의주 그렇죠. 아무튼 용이야. 물이 하나의 국가면 용은 뭐야? 군주라고 했죠. 얘가 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무슨 물고기 있지? 큰 물고기. 그 다음에 무슨 물고기 있지? 작은 물고기. 얘가 신하고요. 얘가 백성들입니다. 작은 물고기가 백성이. 다 유추한 거예요. 물이 하나의 국가라면 용은 군주요. 큰 물고기는 신하들이요. 작은 물고기는 전체를 다 아우르는 제일 중요한 백성들이라고 했죠. 뭔 말인지 이해되니? 왕이 물을 내려요. 백성들한테 물을 주고 살 수 있게끔 해요. 그런데 여기서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얘들이죠. 얘들 큰 물고기.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자꾸 먹고 자꾸 괴롭히고 자꾸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정치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왕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현감해 두고요. 이 지문 밑에서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자, 밑에서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먼저 그들이 큰 물고기거든요. 싫어. 먼저 그들을 해치는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이다. 현감해 두죠. 먼저 그들을 괴롭히는 해치는 족속들 누구야? 큰 물고기들이죠. 그들은 작은 물고기고 백성들을 해치는 탐관오리들을 물리치는 게 왕의 첫 번째 할 일이죠. and 여기 네 번째 B 볼까요? 오른쪽 지문 하나 두 번째 줄에 여기 B 거기 좀 읽어볼게요. 이 때문에 용이 그 나라를 경영하는 강으로 물이 마르면 반드시 비를 내려줘요. 용이 임금이 비를 내려줘요. 사람들이 물고기 씨를 말릴 때 말릴까 염려하여 겹겹이 물결을 이용해 덮어주니 그것이 물고기에게 형광표도 밑줄 은혜. 은혜까지만 믿으십니다. 자 볼게요. 임금이 용이 내려주는 비는 은혜가 아닌 것은 아니다. 이중구정이죠. 그럼 뭐니? 은혜라는 얘기죠. 은혜가 아닌 것은 아니다. 은혜라는 얘기죠. 선생님은 뚱뚱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뚱뚱하다는 얘기예요. 이중구정은 원래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임금이 내려주는 비는 뭐니? 은혜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첫 번째 40번 문제. 40번 문제 나와 다를 비교할 때 문맥제곱이가 비와 가장 가까운 비가 은혜죠. 그러면 기역에부터 미음까지 뭐만 찾으면 돼? 은혜를 찾으면 되는 거죠. 너무 쉬워졌죠. 이런 연습을 자꾸 해줘야 됩니다. 얘들아. 자꾸 접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객관적 증거를 찾고 어느 부분에서 이게 이해할 만한 이게 근거가 되는지 본인 스스로가 이해를 해야 나중에 비슷한 문제 풀 때 자꾸 찾아보려고 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모든 국어 문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시각적인 부분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이걸 자기 주관이나 안 그러면 얼토당토하는 배경 지식에 의거해서 이거 하게 되면 객관적 기준의 평가 기준이 나오지가 않아. B가 은혜예요. 그러면 죽주반이 은혜라고 했으니까 답이 4번이라는 게 명확하게 나오는 걸 연습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아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어려워했던 40번과 42번 풀 수 있겠죠? 그 다음 아까 현관편들 밑줄치기 뭐라고 했냐? 그들을 해치는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탐관오리들을 척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여기서 아까 분명히 했었죠. 자, 맨 마지막 문제 갑니다. 43번. 다의 논지를 긍정하는 신하가 군주에게 삼송을 올려 적정하지 않은 거 5번 볼까요?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창고를 열어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일이 아니라 탐관오리를 척결하는 거죠. 즉 그들을 물리치는
그들을 해치는 족속들을 물리쳐야 된다. 탐관 오리 척결 쓸까요? 5번에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을 굶주려 해결하는 게 아니라 탐관 오리 척결. 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이 지문에 그대로 나오죠. 알면 되는 겁니다. 왜 이게 답인지를 알면 돼요. 마지막 문제 5번이 왜 답인지는 바로 알겠죠. 다음 39번 41번 갈게요. 41번 밑줄 친 대상과의 관계가 가의 두터비 파리 백성은 바로 나오잖아요. 야구 강식이라고 저번에 그랬죠. 파리를 잡아먹는 게 두꺼비 잡아먹는 게 백성볼 하얀 손볼매. 여기에 1대1만 대입하면 되죠. 5번 볼까요? 5번에 쥐를 잡아먹는 게 솔개보다 더 잡아먹는 거, 솔개보다 더 큰 거 상상 속에서 공항. 근데 5번은 여러분들 틀리지 않았어요. 지금 다 인터넷을 다 맞았고. 근데 사실 이런 거 맞았다고 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남들도 다 맞잖아. 남들은 그 바로 밑에 있는 42번 틀리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43번 다 틀려요. 내가 틀렸듯이. 괜찮아? 미리 틀렸으니 왜 틀렸는지를 알고 자꾸 연습하면 되죠. 오히려 얘들아, 틀리는 게 나아가는 실력의 발전은 오히려 더 나아요. 우리가 국어 풀면서 점수가 전체되는 애들 보면 맞은 거를 본인이 알았다고 생각하고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가요. 심지어는 지금 문제까지도 맞았으면 그냥 넘어가요. 차라리 틀리면 왜 틀렸는지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될 건데,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 장점은 나도 내 장점이에요. 그걸 굳이 뭐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장점은 그냥 내가 못 놔둬도 내 장점인데, 단점을 조금 더 보완하고 사람들한테 이 단점을 좀 열심히 잘 바꿔서 장점으로 승화시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해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 노력이 가상하다고 할 거 아니야. 틀리는 게 단점이에요. 틀렸으니 왜 틀렸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고 자꾸 찾아보려고 하고, 아울러 이상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을 하면 분명히 어디서 찾으려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 돼요. 정말 경악스럽게도 이게 1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진짜 빨리 찾아져요. 2년 정도가 지나면 지문을 보지 않더라도 많이 풀어본 문제 중에 이거는 의지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자기 자신만의 감각이 생겨요. 그게 이제 고3 올라가기 전까지 생겨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감각이 딱 습관처럼 딱 된 순간에는 고등학교 3학년 3월 딱 올라가면 뭐 해야 된다? 국어를 끊어야 돼요. 그 감각만 올라가면. 그러면 그 돈으로, 예를 들어서 그 돈으로 학원에 내는 돈으로 수학을 하나 더 넣는다든지, 아니면 과탐이나 사탐을 하나 더 넣는다든지, 자기가 취약하는 과목을 듣다가 3월달부터 끊고 3, 4, 5, 6까지 하고 6월, 7월달 여름방학 때 100일 정도, 8월 초면 100일 남거든요. 8월 초에 다시 한번 생수업을 들으면서 한 달 혹은 2달 정도만 실전 연습만 하면 돼요. 그러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 우리 같이 국어 듣고 있지 않은 다른 아이들은 놀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국어를 듣겠죠. 제일 바쁜 시기가 언제겠냐? 고3 올라가서 제일 바쁠 거예요. 왜? 해놓은 건 없고 시간은 다가오고 수시갈 내신도 안 되고, 그래서 다 정시에 올인할 거라고 하는데, 얘들아, 정시는 거의 대부분 재수생들의 무리예요. 재수생들이 보통 한 6, 7만 명 정도가 그랬는데 작년에 9만 명 가까이 넘었거든요. 반수생도 나오고. 그리고 작년에 그 만점자, 전과목 만점자 나왔는데 그 친구도 반수했던 친구예요. 여자인데. 재수를 왜 하는 줄 아니? 재수를 아까워서 하는 거예요. 최저 맞춰야 되는데 최저에서 한 문제 차이로 합 4가 나와야 되는데 국어 1 나왔어, 영어 1 나왔어, 수학에서 2 나왔어, 탐구에서 2 나왔어. 이렇게 돼. 그럼 너무 아깝잖아. 아까우니까 엄마가 재수시켜주는 거예요. 국어 8 나왔어요, 수학 7 나왔어요. 엄마 나 재수할래. 맞아, 뒤져요. 군대나 가 있을 때 이렇게 되잖아. 근데 엄마 입장에서도 아빠 입장에서도 재수하고 돈 많이 들어서 분명히 알아. 근데 얘를 왜 시키느냐? 엄마도 아깝거든. 인생이 바뀔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운 애들이 하는 애들이 재수생들이 모여있다 보니 더 공부 잘하는 애들이고, 아울러 걔들은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옛날에 제 많은 후배가 재혼했거든. 로퍼나 벨딩에서 재혼했는데 갔는데 하나도 안 떨어요. 하나도 안 떨어. 그래서 야, 너 괜찮냐? 이렇게 한번 해봤잖아요. 야, 너 재수씨도 아니야? 저 사람도 돈째요? 이러더라. 그러니까 안 떨려요. 그걸 해봤잖아. 그래서 뭐 진두지휘를 하니까 거기 저 이쪽으로 빼주시면 그래 카트까지 혼자 진두지휘를 다 하는 거야. 재수생들은 수험장을 한번 가봤잖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랑 이런 거 다 알잖아. 그리고 1교시 국어 맞췄어. 하고 2교시 수학 대충 봤던 경험이 있거든. 1교시 수학 맞춰도 1교시 국어 잘 맞춰도 수학, 영어, 탐구만 보는 대학도 있거든요. 그런 데를 찾았어야지. 그냥 첫 번째 국어 1교시에서 맞췄다 그래서 그냥 막 펑펑 울면서 했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재수나 또는 삼수할 때도 1교시 맞춰도 저번에 보니까 2교시만 잘해도 갈 수 있는 대학교 있던데 열심히 했죠. 이런 마인드가 생긴다. 근데 재학생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면 벌써 심장과 둥둥 그리고 막 너무 무서워서 덜덜덜덜 이지랄을 하다가 자기 본인 실력 발휘하지 못하고 나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연습하세요. 지금 너희들이 1학년 때, 2학년 때 무진 연습을 해놓으면 사실 편해지는 게 고3 때예요. 여러분들하고 푸는 문제 중에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문제 위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건 쉬운 문제, 빠작 문학, 너희들 빠작 문학 보면 알겠지만 그다지 어렵지 않잖아요. 다른 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출된 거, 뭐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거 기출 풀었던 애들은 이거 풀만한 데라고 하잖아. 그건 너희들 혼자 푸세요. 어려운 건 세마가 푸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어떻게 하는 방식들을 반복하고 내 거로 만들잖아. 그걸 이미지화 시켜놓잖아. 고모가 이렇게 하는 그려놓고 순필이 이렇게 하는 그려놓고 머릿속에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해놓으면 비슷비슷한 작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니. 그걸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41번의 답은 5번이고요. 마지막 39번의 답은 가는 두꺼비에 대한 비판, 나는 보복들에 대한 비판, 다는 큰 물고기에 대한 비판이 딱딱 다 떨어지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이를 눌러줄래요?